베트남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풍부한 역사,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매혹적인 나라입니다. 번화한 도시에서부터 고요한 시골까지 베트남은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경험하려는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즐거운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만의 독특하고 놀라운 매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직접 해보려면 베트남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숫자 1. 베트남의 다양한 지형. 베트남 공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동남아시아 반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3만 1천 km 이상이며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북쪽으로 중국, 서쪽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태국과는 태국만을 통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는 남중국해를 통해 연결됩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도시 하노이입니다. 가장 큰 도시는 흔히 사이공으로 불리지만 공식 명칭은 호찌민시로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융합된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기원전 1000년경 홍강 삼각주 지역에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베트남은 중국 왕조의 영향을 받았고 939년에 독립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으며 남쪽으로 확장해 메콩강 삼각주까지 도달하고 참파 왕국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마지막 봉건 왕조가 1883년 프랑스에게 통치권을 넘기면서 베트남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숫자 2. 열대 국가에서의 눈. 베트남의 기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뚜렷한 계절풍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햇볕이 내리쬐는 날과 소나기가 흩날리는 날들이 많고 습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약 17에서 섭씨 29도로 열대기후를 경험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 국가인 베트남에서 눈이 내린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맞습니다. 베트남 북부의 산악지역에서는 눈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아름다운 사파 마을이 그 예입니다. 사파는 중국 국경 근처에 위치하며 12월에서 2월 사이 기온이 섭씨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사파는 웅장한 산맥이 하얀 눈으로 덮여 겨울왕국처럼 변합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는 흔하지 않지만 눈사람 만들기, 눈싸움 혹은 눈 내리는 풍경을 즐기며 겨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숫자 3. 세계 최대의 동굴. 다음으로 소개할 여행지는 꽝빈성에 위치한 퐁낫 해방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놀라운 곳으로 최근 발견된 손동 동굴이 유명합니다. 이 동굴은 지하에 펼쳐진 거대한 공간으로 길이는 5.5km를 넘고 폭은 200m, 높이는 150m에 이릅니다. 동굴 안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의 예술이 존재합니다. 150개 이상의 작은 동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거대한 종류석들, 그리고 고대 해조류 들판과 반짝이는 희귀한 동굴 진주들이 발견됩니다. 손동 동굴이 과연 세계 최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 손동 동굴보다 더 큰 동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동 동굴은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자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독특한 자연 경이로움임에 틀림없습니다. 숫자 4. 전쟁과 현대화. 20세기 베트남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트남 전쟁이 그것입니다. 이 전쟁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 공산주의와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 간의 격렬한 충돌이었습니다. 오랜 전투 끝에 북베트남이 1975년 승리하면서 베트남은 통일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베트남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6년 공산당은 중국의 개혁 모델을 참조하여 경제와 정치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지향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세계화의 통합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은 21세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부패, 검열, 환경 문제 및 인권 문제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시민 자유, 언론 자유, 종교 및 소수 민족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 아펙, CPTPP, 비동맹 운동, 프랑코포니,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2차례 역임하여 글로벌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숫자 5. 교사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 베트남에서 매우 특별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베트남 스승의 날인데 매년 11월 20일에 기념됩니다. 이날은 교육에 헌신한 교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베트남 전역의 학교는 활기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학생들은 노래, 춤, 시 낭송, 스포츠 경기 또는 전시회 등을 통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학교는 마치 축제처럼 변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특별한 날에는 졸업생들도 옛 선생님들을 찾아뵙거나 집으로 방문해 꽃다발과 정성 어린 선물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의 인연을 이어가며 선생님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숫자 6. 다민족 국가 베트남. 베트남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킨족을 떠올립니다. 킨족은 베트남 인구의 약 86%를 차지하며 주로 평야와 해안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사실 베트남은 54개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각 민족은 독특한 언어, 전통,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4%인 약 850만 명은 다른 소수 민족에 속하며 이들은 주로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는 산악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 소수 민족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열악한 인프라, 의료 서비스, 교육 문제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민족은 농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며 전통적인 농업 기술을 활용해 살아갑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예를 들어 북부의 흐몽족은 화려한 전통 의상으로 유명하고 남부의 참족은 고대 문자와 독특한 풍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의 소수 민족들은 다양한 이야기와 전통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의 화려한 그림을 그려가며 이 자체로도 하나의 매력적인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숫자 7. 베트남의 상징, 연꽃. 연꽃은 2010년에 베트남의 국화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꽃이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일까요? 우선 연꽃은 흔히 볼 수 있는 정원꽃이 아닙니다. 연꽃은 수생식물로 베트남 전역의 늪지대에서 자랍니다. 연꽃의 잎은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물 위에 가볍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연꽃이 자라는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흙탕물을 뚫고 올라와 맑고 순수한 꽃을 피운다는 점입니다. 연꽃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베트남 문화에서 순수함과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고귀함과 청결함을 잃지 않는 연꽃처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는 베트남인의 정신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숫자 8.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베트남 커피. 베트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생산국으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커피 역사는 1800년대 프랑스에 의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초기 생산량은 연간 약 80톤에 불과했지만 전쟁 이후 커피 산업은 급격히 발전하여 현재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는 독특한 커피가 있는데 바로 커피 루악입니다. 이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1kg당 약 150달러, 약 20만원에 달합니다. 커피 루악의 특별한 점은 커피 열매를 사양고양이가 먹고 소화된 원두를 배설한 뒤 그 원두를 수집해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독특한 발효 덕분에 커피는 바닐라 향과 부드러운 단맛을 자랑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주로 금속 필터를 사용해 커피를 내리는데 필터에 커피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커피가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커피의 향과 맛을 그대로 살리며 보는 재미도 더해줍니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블랙커피를 즐기지만 얼음이나 연유를 첨가해 다양한 맛을 즐기기도 합니다. 베트남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베트남의 독창적이고 풍미 가득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상징입니다. 숫자 9. 세계에서 오토바이가 가장 많은 나라. 활기찬 하노이나 호치민시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는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하루 중 어느 시간이든 거리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인구 약 9.800만 명 중 약 7.000만 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구 1.2명당 오토바이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오토바이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오토바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도시 골목길과 산악지역을 오가는데 필수적인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지배적인 반면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약 200만 대에 불과하며 이는 고소득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구매 시 200%에서 300%에 달하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곧 부유함의 상징이 됩니다. 숫자 10.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 베트남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6년 영국의 행복행성지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복감으로 가득 찬 나라로 전 세계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에 번지는 밝은 미소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기쁨을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럽 국제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경제적 낙관도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과 희망이 베트남 국민의 행복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숫자 11. 법적 음주 연령 제한이 없는 나라. 미국에서는 법적 음주 연령이 21세, 캐나다는 19세,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16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베트남에는 법적 음주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료를 구매할 수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나 나이에 따른 제약이 없으며 오직 자유롭게 음주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음주 문화는 베트남만의 독특한 음주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맥주를 소비하는 국가로 매년 약 30억 리터의 맥주가 소비됩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맥주 시장과 느슨한 규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맥주를 사랑하며 맥주는 각종 모임과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베트남 거리에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즐기는 순간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숫자 12. 세계를 매료시키는 떠있는 대나무 장대. 베트남의 떠있는 시장에서 독특한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나무 장대입니다. 이 대나무 장대는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지역 농산물, 주로 과일과 채소를 전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상해보세요. 파인애플, 망고, 두리안 등 다양한 과일들이 수면 위에서 떠있는 모습을요. 이 장대에는 과일뿐만 아니라 고구마, 당근, 토마토, 양배추, 사탕수수, 신선한 꽃다발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이 장관은 정말 장엄합니다. 음료는 대나무 장대에 걸리지 않으며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주로 배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가끔 대나무 장대에 야자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배가 현재 판매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대나무 장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상품과 음료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배는 판매 중이라는 메시지도 전달하는 독특한 상징적 존재입니다.